지금까지 계속 보약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보고 있는데 처방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약의 제가 기본 원리라고 해놨잖아요. 방금 다 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양기가 보충하는 거, 뭐 정력제 이렇게 부르는 거고, 뭐 그렇게 보양제로 쓰이는 약들이 일반적으로 보약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건강에도 먹으면 더 좋아지는 약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좁은 의미에서의 보약. 그리고 실제 보약은 대부분 치료제들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약들 중에 가장 중요한 약자가 황기입니다. 황기. 황기는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약이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약으로는 녹용. 이게 다 보양하는 약으로서 들어가는 약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자음이죠. 숙지황, 인삼, 그리고 그 밖에 자음제들, 뭐 꿀, 교이, 악교, 맹문동. 또 교이가 들어가는 약들 중에 엿이 들어가는 약들 중에 소건중탕, 대건중탕, 황기건중탕. 요거는 이따가 따뜻한 약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다 보약 계통에 촉촉하게 윤기를 넣어준다 그럴까요? 그런 약들이죠. 왜냐? 지금까지 배워보니까 정액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정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액보다는 넓은 개념이지만 음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타고난 어떤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소비되면 안 되는 그런 것,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한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기본이 되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수승화강.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양기와 음양이 잘 돌도록 만들어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요 두 개 먼저 설명드리면, 대표적으로 팔삼방제에 들어있는 약, 황연, 악교탕이 있습니다. 이건 황연이랑 악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황연이랑 악교로. 너무 간단하죠. 황연은 부족으로 인해서 화가 상초에서 혼자 독립돼서 날뛰고 있는 것. 그러니까 수승화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승화강이란 개념은 잘 아시죠? 불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불이 안 내려오고 위에서 떠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촉촉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음기가 충실해야 되는데, 그 정을 보호해주는 약으로서 황연과 악교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은 내리고 밑에는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윤기 모이스처 해주고, 그게 황연악교탕이에요. 이게 보약입니다. 그 다음에 교태환. 교태환은 제가 개인적으로 먹고 있는 약이에요. 이거는 이 악교보다 좀 더 나갔어요. 겉에는 똑같아요. 위에는 황연으로 열을 내려주는데, 수승화강, 그러니까 화강을 시켜주는데 6개를 넣었어요. 이건 뭘까요? 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수를 보충해주는 것까지는 악교에서 했는데 6개를 넣는 이유는 수가 위로 올라가게. 그러니까 명문화로 불을 떼줘서 그 수기운이 증발돼서 위로 올라가주게 해주는 게 6개입니다. 교태라는 뜻이 커뮤니케이션 한단 말이에요. 교태환이란 말 자체가 수승화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연악교탕, 교태환, 이거는 자음시키는 것도 아니고 양기를 보충하는 약도 아닙니다. 얘는 기를 터주는 약입니다. 우리 몸 안에 방향성이, 따뜻한 건 내려오고 찬 음기는 보충하거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좀 특별한 의미에서의 보약이죠. 이걸 뭐 보약으로 부르진 않겠죠. 사실 일상적으로는.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약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겠죠. 실제 이런 이렇게 막 정이 부족하고 양기가 부족한 경우보다는 교통이 안 되는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현대의 더 중요한 처방들이 바로 교태환이나 황연악교탕 같은 약입니다. 이건 뭐 화교당교탕을 제가 보약이라는 관점에서만 해석한 거니까요. 따로 또 팔삼방지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 병리가, 그리고 왜 이런 약들을 쓰이는지. 자, 이 대표적인 약들만 제가 살펴볼게요. 보약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이 약들이 모두 이 원리에 기반합니다. 자음과 양기 보충이라는. 뭐부터 해볼까요? 자, 성인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보약이라면 쌍화탕, 공진단, 경옥고가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좀 다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전번에 동의보감 배울 때 쌍화탕은 그 노건상 처방이 아니다. 노건상 처방이다. 그러니까 과로해서 기를 올려줄 때 쓰는 거지, 정말 물기가 촉촉하게 필요한, 그러니까 정이 허해진 데는 그렇게 적합한 처방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동의보감에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렇게 촉촉하게 자윤시켜주는 약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쌍화탕의 황기가 중요한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기는 끌어올려주는 약이거든요. 힘을 아싸하게 내주는. 하지만 일반인들, 현대인들한테는
쌍화탕 쓸 일이 정말 많죠. 왜냐하면 성인들이 부족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과로로 피곤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기로 끌어올려줘야죠. 자, 쌍화탕 처방을 한번 볼게요. 사물탕에 환기 계지를 가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을 보하죠. 어때요? 자음하는 거잖아요. 촉촉하게 음이 보해져서 정을 만들 수 있게. 그 다음에 환기가 들어가서 기를 끌어올려주고, 계지가 들어갔으니까 따뜻하게 해주면서 거풍도 시켜주고, 생강계지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작약이 군약입니다. 사실 쌍화탕에선 뭉친 것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몸살에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환기건중탕보다 사물탕의 의미로 이해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계지탕이 온전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약의 역할을 하죠. 따뜻하게 하면서 환기로 기를 올려주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물탕이 들어가서 음혈을 보여주기 때문에 허로, 피로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허로, 피로, 그 다음에 감기 기운으로 인한 이 감기는 허로, 피로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노건상으로. 어쨌든 몸이 뭉치고 아프고 한 것을 작약이 들어가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명방이라고 생각하는데 희한하게 한국에서만 많이 쓰여요. 쌍화탕에다 패독산을 넣으면 쌍패탕이 되고 불황금전기산을 넣으면 쌍금탕이 됩니다. 다 손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처방이고요. 제가 작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쌍화탕에선 작약과 계지의 비율이 3대 1이에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계지탕에서는 1대 1이거나 2대 3이에요. 계지가 더 많이 들어가요. 해표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소건중탕에서는 2대 1이에요. 소건중탕도 작약이 중요한데 쌍화탕만큼은 아니에요. 쌍화탕은 정말 작약이 중요하게 쓰인 약입니다. 어떤 약이다 그래서 작약에 들어가서 풀어주는 약이다. 그러니까 몸살에 좋은 거죠. 허리 아플 때도 좋고. 그다음에 음혈을 보여주고 환기가 기를 끌어올려주니까 보약으로서도 아주 아싸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약입니다. 원방 쌍화탕 찾기가 좀 힘들죠. 그게 요 쌍화탕이에요. 성인 보약으로 많이 쓰이는 이유, 사물탕으로 자음시키면서 환기로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처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시죠? 공진단을 제일 마지막에 하고 경옥고를 먼저 볼까요? 경옥고 처방은 생지왕, 인삼, 복명, 꿀. 여기서 중요한 게 또 꿀이에요. 얘가 아까 얘기했던 자음하는 정액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촉촉하게 해주는. 그래서 꿀이 중요한 성분이고 또 생지왕, 숙지왕, 숙지왕 둘 다 음을 보여주는데 생지왕이 좀 열을 꺼주죠. 그런데 이거를 찌니까 결국 숙지왕이 됩니다. 인삼도 진액을 보충해주고 복력은 물기를 조정해주고 복력은 이제 그렇게 사약이죠. 군신좌사. 그래서 인삼, 생지, 꿀 이게 다 촉촉하게 진액을 보충해주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약 아까 처방 원리 중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윤회. 자윤에 해당하는 약은 뭐라 그랬어요? 보약 중에 1번의 원리. 먹으면 안 늙는 약. 그냥 먹으면 좋은 약이라 그랬죠. 서양적으로 얘기하면 엘릭서 이런 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화의 방지에 되게 중요합니다. 음분을 보양해주는 약이에요. 진액을 보충해주는 약이다. 생맥산을 떠올리면 되겠죠. 생맥산에서 인삼이 쓰이는 것도 진액을 보충하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옥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어서 불로장생했다. 그래서 이름이 경옥고입니다. 붉은 구슬, 경옥, 옥을 얘기하는 게 다 도교에서 있는 설화들이죠. 동의보감에서의 경옥고, 목숨을 기르는 약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수명을 연장하는 약으로 나옵니다. 수명을 연장하는. 정을 채우고 술을 보하며 진기를 고르게 한다. 노인을 아이로 돌아오게 하고 온갖 병은 없애고 오장의 기가 차고 백발이 검어지고 이빨도 다시 나오고 걸음걸이가 말처럼 빠르게 되고 하루에 몇 차례 먹으면 배고프거나 갈증이 나지 않고 이런 말 믿을 수 없잖아요. 대신에 여기서 말하는 느낌이 뭔지 알겠죠. 불로장생, 엘릭서 이게 좁은 의미에서 보약입니다. 이런 보약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만드는 방법도 복잡해요. 며칠 동안 옆에 있어서 불을 조절해 줘야 된대요. 3일 반나스로 달이되 물이 줄면 따뜻한 음식 물로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정성을 다해야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뭐 보관도 뭐 이렇게 하고 닭이나 개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상복을 입은 사람은 보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비웃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었던 거고요. 옛날에는 이것이 다 첨단의 의술이었던 거예요. 뭐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또 이런 걸 숭배해서도 안 되고요. 뭐 동의보감에 경옥고가 첫 번째 나온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처방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신형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때요? 보니까 이 장수에 관한 얘기잖아요. 뭐 어떤 처방들이랑 같이 나와요? 경옥고, 뭐 불로단, 뭐 환동단, 고본단 이런 약들이 다 수명을 연장하는 약들입니다. 그리고 신형편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로 나와요. 환단 내련법. 뭐 단수련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호흡하고 이 단은 단전에서 뭐 기를 보존하고 뭐 액이란 폐액을 가리킨다. 뭐 폐액을 단전으로 돌리고 그래서 금액 환단이라고 했다. 환단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로장생법으로서 수련하는 데 일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단법이라고 그랬죠. 이런 경옥고나 공진단을 먹음으로써 몸이 늙지 않게 만들어내는 수련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을 먹는 게 단전호흡을 하고 수련하는 것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 환단내련법 같은 불로장생법, 도가적 수련법을 얘기하는 게 맨 첫 번에 있기 때문에 경옥고가 나오는 거지 훌륭한 처방이라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큰 수행을 하는 사람은 수련을 하는 사람은 단약을 먹은 뒤 이런 게 공진단 경옥고 뭐 불로장생단 이런 겁니다. 진화를 움직여 몸을 봉양한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을 갖고 뭐 저 대학 다닐 때도 학생들이 이런 수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첫 번째로 나오는 처방이라고 해서 중요한 처방이 아니라 경옥고가 갖는 의미가 보약의 1번 먹으면 건강해지는 원리는 자음하는 몸의 정을 보호하는 약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온 겁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경옥고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 왕들이 많이 처방했던 약이에요. 힘들고 그랬을 때 먹었던 약이고요.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인삼이 들어가긴 했으나 온제와 달라 해로울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어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인삼이 들어가서 열을 내는 건 뭐 이 사람의 체질이 그런데 이 약은 경옥고는 인삼이 진액을 보충하는 게 더 중요한 의미다. 다음에 뭐 여기서도 뭐 경옥고를 이렇게 많이 먹는 게 나옵니다. 인삼이 들어가긴 했으나 지왕이 많아서 양제라고 할 수 있다. 시원한 약이다. 그래서 차가운 사람은 먹을 수 없다. 이 뭐 조선 왕조실록에 그 왕이 먹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서히 조리하는 약이므로 당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것도 뭐 경옥고의 특징이 나와 있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먹었던 보약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경옥고가 제일 좋았어요. 지금도 경옥고만 있으면 좀 먹고 싶어요. 카니온에 있어도 제가 다 퍼먹어요. 전 피곤하고 할 때 저는 이제 체질적으로 피곤하면 음이 많이 없어지는 양기가 많아서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불이 나고. 근데 그럴 때는 황현, 황금, 황백 같은 약으로 꺼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이 음정을 보호해 줘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경옥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설명들, 뭐 불로장생이라든지 뭐 수련법의 그런 약이기 때문에 경옥고가 더 좋게 평가돼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설명 때문에 경옥고가 소홀히 평가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논문들도 있습니다. 뭐 경옥고 감이방이 탈모의 치료제로 생쥐에 이건 연구 보면 되게 놀라워요. 막 되게 잘 좋아지는데 저랑 연구방문호 수업 들으신 분들 이걸 어느 정도의 증거로 판단해야 될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증거에 몇 단계 있는지. 연구방문호 시험 문제는 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옥고의 항피로 효능 뭐 이런 논문들도 있고요. 이게 또 경옥고가 폐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면역 기능을 높여줘서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폐 손상 유발 쥐한테다 한 실험이고요. 이렇게 뭐 실험을 해봤더니 뭐 폐 조직이 똑같이 노출시켜도 먼지에 노출이 되는데 이 경옥고를 먹인 쥐는 폐 조직이 덜 상한 거예요. 튼튼해졌으니까. 또 경옥고가 이게 윤폐하는 신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윤폐까지 하게 되죠. 참 좋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십시오. 그게 정직한 시각입니다. 재밌는 약이죠. 경옥고 종이보감에 제일 처음에 나오고 불로장생하는 약입니다. 협의의 의미, 좁은 의미에서의 보약에 가장 들어맞는 약입니다. 그리고 최영석 교수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약이다. 그러면 이제 쌍화탕의 느낌, 경옥고의 느낌도 오죠. 경옥고는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될까요? 노화, 탈모, 신정이 훼손되는 상황. 공진단은 좀 느낌이 다르죠. 공진단도 얘기해보죠. 공진단은 독특하게 사양이라는 약이 들어갑니다. 사양은 보약이랑은 사실 거리가 멀거든요. 사양. 방향을 뚫어주는 약입니다. 막힌 곳을 뚫어주는. 근데 피로하고 또 기체가 되면 피로해서 또 아름지고 하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걸 뚫어주는 게 공진단의 핵심이에요. 사양, 녹용, 인삼, 산수유, 당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수유, 당귀를 보면 진액, 인삼까지 진액을 보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양은 머리에 몰린 양기를 흩어버립니다. 어때요? 요 의미가 있는 약입니다. 수승화강에서 불이 날아가 버리도록, 내려버리는 게 아니라 날아가 버리도록 꽉 막혀있는 불길을 터주는 방향을 조절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공진단은 경옥고 같은 약보다 훨씬 효과가 빨라요. 실제 환자 써봐도. 한두 알 먹고 덜 피로하다. 혹은 요즘 과로해서 술 먹고 막 그러는데 나 꼭 필요하다. 쉴 수가 없다. 그럴 때 주는 약이 제가 공진단입니다. 왜냐면 당장 먹으면 효과가 나니까. 근데 경옥고는 어때요? 계속 먹어서 늙는 거 천천히 늙게 하는 약이잖아요. 약 성장이 사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경옥고와 다르게 어때요? 녹용이 들었죠. 다시 말해서 양기를 보충하는 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옥고는 사양도 들었고 황기 대신 녹용이 들었습니다. 쌍화탕에는 황기가 들었죠. 양기를 보충해주고 진액을 보충해 줌으로써 이 상하의 수화 기제를 바로잡는 약입니다.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새의 두표방에 나와 있는 거고요.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질 때 성질이 자극적인 약체보다는 보호를 해주는 약을 써야 되고 효과가 떨어지는 약이 많은데 공진단이 아주 적합하다. 황제가 먹었다 이런 건 좀 마케팅에 쓸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절대 않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남자가 장년이 되었는데 진기가 오히려 약한 것은 약하게 태어난 것이지 허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게 바로 정에 대한 설명이죠. 이럴 때 조한 약을 쓸 수 없고 기르고 보하는 약이 많나? 이거 아까 얘기한 거와 똑같습니다. 수승화강 이 말 중요합니다. 공진단을 사용하는데 오장이 저절로 편해지고 병이 낫는다. 녹용 연유를 반다 굽는다. 이런 얘기가 다 정액의 어떤 시밀라부스 시밀라인가 비슷해 보이는 거를 쓰는 어떤 그런 동서양의 공통된 시각을 보여주죠. 논문들로는 공진단이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사양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학생들한테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경옥고보다는 공진단이 좋겠죠. 근데 너무 힘들어했을 때, 허증이 생겼을 때 쓰는 약입니다. 쥐실험을 했습니다. 미로를 찾아가는 실험. 이런 것이 기억 회복을 입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이런 실험 디자인이.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공진단의 만성치료 효과. 이런 거 다 재밌죠. 잘 판단하십시오. 이런 연구를 보고 어떻게 내가 공진단이 어느 정도의 과학적 증거가 있을지 잘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공진단과 경옥고는 매우 비슷한 약이면서도 좀 다르죠. 이제 이해가 가죠. 성인들한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보약 3가지 다 끝났습니다. 쌍화탕, 공진단, 경옥고. 쌍화탕은 환기, 그리고 과로에서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할 때, 공진단은 수승화강, 경옥고는 끈적끈적하는 걸 보호해서 오랫동안 먹어서 노화가 방지될 수 있도록. 저의 경험을 보자면 쌍화탕을 쓸 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공진단, 그 다음에 경옥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성인 말고 어린이는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저는 개인적으로 소곤중탕이고요. 신재영 교수님은 아까 성인은 쌍화탕 준다 그랬죠. 애들은 규룡탕. 규룡탕은
뭐가 들어갔을까요? 여기 귀, 룡, 귀, 용, 당귀, 녹용이 들어간 약입니다. 당귀, 녹용은 당귀로 자음 보혈하고 녹용으로 보양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당귀, 녹용이 들어가고 백출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당귀, 녹용, 백출이 들어가서 기혈을 같이 보호해주는 보약이에요. 저는 귀룡탕을 별로 많이 안 써요. 귀룡탕은 돌보약.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돌이 되거나 애가 학교 들어가거나 그러면 엄마가 4첩 정도 지어오는 약이 귀룡탕이었어요. 뭐 한의원마다 여러 가지 약을 넣습니다. 뭐 황기도 넣고 뭐 다른 약들도 많이 넣어요. 그래서 귀룡탕 이렇게 뽐나게 해서 먹이는데 자기 그 나이 수의 반 먹이는 녹용 먹이는 게 귀룡탕인데 옛날에는 애들이 잘 못 먹었잖아요. 영양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양기를 도와주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돌이 되면 왜 먹이냐면 사회생활도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말도 하고 애가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먹는 건 부족하니까 약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헛된 게 아니라 그 당시 지혜가 있던 것 같습니다. 돌 때 꼭 필요한 거죠. 애가 그냥 워낙 건강하더라도 에너지 쓸 일이 많으니까. 근데 요즘 애들 에너지 남아 돌거든요. 그래서 귀룡탕보다는 저는 소곤증탕을 처방할 일이 많습니다. 소곤증탕은 이따가 요 엿을 주로 한 처방 설명하면서 설명할게요. 아이들한테 배가 아프고 애가 예민하고 밥 안 먹을 때 아주 좋은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많이 쓰는 처방이 지황탕입니다. 지황탕은 여기에 해당해요. 보약 중에. 이건 어떤 때 쓰냐 하면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데 애가 발육이 부전되어 있을 때 도움을 주고자 그러니까 첫 번째 보약 먹어서 좋을 거라는 의미에서 주는 처방입니다. 애들은 소양지체라서 양이 많아 돌아요. 그래서 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육미지황탕 계통 육미지황탕이 원래 전을 선생님이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그 보약입니다. 이 약들이 어린이한테 대표적인 보약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더 깊게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산후에 보약, 이제 어린이들 보약 많이 안 먹이거든요. 그래도 산후에는 보약 많이 먹여요. 아직도. 산후에 필요하거든요. 산후에는 생화탕을 씁니다. 생화탕이 정말 좋은 약인데요.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산후에 제 주위 한의사들은 반 이상이 생화탕에 가감해서 쓰는데 생화탕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산후에 엄마들이 다 힘들잖아요. 아기 낳느라 힘들었죠. 뭐 해주고 싶어요? 산후에 뭐 해주고 싶어요? 피를 보충해주고 싶죠. 실혈했잖아요. 그 다음에 피를 보충만 해주면 돼요. 오로부지하고 어혈이 있잖아요. 활혈해줘야죠. 보혈하고 활혈하고 싶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주고 싶어요? 기를 보하고 따뜻하게 양기를 보여주고 싶죠. 아랫배가 차고 추위가 타고 오한이 들고 오풍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오풍은 밖에서 온 유금의 풍한이 아니라고요. 안에서 산안시켜야죠. 그래서 생화탕은 따뜻하게 온중, 보혈, 활혈하는 약이에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생화탕 보혈해줘야죠. 당귀청국으로 보혈합니다. 사물탕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활혈해줘야죠. 청궁도인이 활혈합니다. 뭐 당귀도 들어갈 수 있고요. 당귀, 청궁도인이 보혈하고 활혈해요. 산후에 꼭 필요하죠. 이걸 보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치료제 아니에요? 아주 건강한 산모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피가 부족하고 어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모들은 특히나 추위 많이 타거든요. 미국에서 아기 난 다음에 막 에어컨 나오는 방에 너무 힘들어요. 저도 미국 병원에서 입원했더니 추운 게 제일 싫더라고요. 포강, 생강이죠. 법제, 더 따뜻하게 법제, 감초구, 이것도 법제. 그래서 따뜻하게 아랫배를 도와줍니다. 생화탕은 아주 직관적인 약이에요. 이른 피 도와주고 어혈 빼주고 여기다 핫팩 덮어주는 약이 바로 생화탕입니다. 그러니 출산한 다음에 생화탕을 안 먹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화탕에는 가감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죠. 생화탕의 보약의 원리는 이 보약의 원리랑은 다릅니다. 출산과 관련된 거죠. 산후보약의 생화탕, 어린이보약의 귀룡탕, 소곤증탕, 지황탕, 성인보약의 쌍화탕, 공진단, 경옥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약 많이 찾는 계절이 여름이죠. 여름에 쓰는 보약은 인삼하고 환기가 가장 많죠. 왜냐? 여름 보약은 특별하게 몸이 정말 약해진 게 아니거든요. 여름에 힘든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끌어올려준다. 그래서 환기를 쓰는 겁니다. 자,
양기를 북돋아주는 면에서는 보조기탕을 많이 사용하죠. 환기, 승마 끌어올려줍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운이 떨어졌을 때 여름 돼서 보조기탕 먹고 삼계탕 먹고 하면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름 돼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음기가 떨어졌어요. 진액이 말라버렸어요. 그럴 땐 생맥산 쓰는 겁니다. 인삼맹몽동. 그게 인삼이 진액을 보충하는 의미, 기를 보충하는 의미, 두 가지 양기 자음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조기탕 생맥산이 여름철 대표 보약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땀이 많이 나면 우리 어른들은 보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액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서 정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환기가 들어간 처방이 당귀육황탕과 옥병풍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처방이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당귀육황탕은 당귀와 비롯해서 그 황자가 들어가는 약들이 다 들어가 있죠. 뭐 황금, 황연, 황백. 그러니까 이게 다 열을 내려줍니다. 땀이 나긴 하는데 열이 많아서 나는 땀이에요. 특히 음허에서 나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마른 장작 같아가지고 성질도 급하고 막 여름철에 그래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지성질을 못 이기는 사람한테 좋은 약이죠. 지황이랑 삼황이 들어가서. 땀이 많이 나더라도 이건 열을 꺼주는 약이고요. 옥병풍산은 땀을 막아주는 약입니다. 새 나가는 걸 막는. 그래서 기허를 치료하는 약이죠. 방풍이 들어가 있고요. 저도 옥병풍산에다가 소청룡탕을 합방해서 애들이 그 기허하면서 비염 있을 때 많이 써요. 어쨌든 이것도 그래서 보약입니다. 여름철 보약. 옥병풍산, 생맥산, 보주기탕 대표적인 보약들이죠. 여름철 보약. 당귀육황탕은 제가 그 팔삼방제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보약의 느낌 중에 새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땀이든 정이든. 새 나가지 않게 하는 약 중에 황금, 황련은 같은 약이 전혀 아닙니다. 새 나가지 않게 하는 약 중에 또 여러분들 팔삼방제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약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환, 고경환, 완대탕. 땀에서는 당귀육황탕, 그 다음에 또 새 나가지 않게 할 게 뭐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배운 정액, 정. 그래서 정액이 새 나가는 상황, 유정하고 몽정하고 할 때 쓰는 약이 고정환입니다. 고, 단단하게 붙잡는다는 얘기죠. 고정환. 정액을 붙잡는 약이고 용골모료 같은 약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경환은 뭘까요? 경. 이거는 생리입니다. 생리가 부지할 때 생리를 잡아주는 약이죠. 그래서 이거는 고경환, 생리를 잡아주는 약이고, 이건 간화, 그 불로 그 간기 울출돼서 열이 있어서 생리가 부지할 때 쓰는 약입니다. 완대탕, 이건 무슨 약일까요? 대하를 잡아주는 약입니다. 대하가 계속 그 부지할 때, 이거는 대하를 습으로 보고요. 그래서 비허, 백출, 그리고 시오로 간열, 그러니까 간비 불화라는 게 여기서 보이죠. 백출과 시오라는 데서. 여성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대하가 멋지 않을 때 쓰는 게 대하가 나올 때 쓰는 약이 완대탕입니다. 고정환, 고경환, 완대탕. 이것도 그냥 외워지죠. 어떨 때 써야 될지. 이게 다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준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보약과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땀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보약의 원리,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보약들, 어린이, 산후, 성인, 여름에 나눠서 귀룡탕, 소곤중탕, 지황탕, 생화탕, 쌍화탕, 공진단, 경옥고, 보준기탕, 생맥산, 당귀육황탕, 옥병풍간상까지 설명드렸습니다.